왜 안 서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고 밤마다 고민만 깊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76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동진입니다.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지켜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 문제로 몰래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6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발기가 사라졌는데 나이 탓이라며 1년 넘게 혼자 고민만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그게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자신감을 되찾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예전처럼 안 서서 걱정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혼자 소갈이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하며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결국 건강도 지키고 자신감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약만 먹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과 놓치면 큰일 나는 몸의 경고 신호,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까지 현직 의사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기부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기는 참으로 신비로운 인체의 메커니즘입니다. 성적 흥분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때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동시에 정맥이 차단되면서 혈액이 음경 해면체에 가득 차게 되어 발기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개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발기 상태가 지속될 때 발기부전으로 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의 실패로 크게 걱정하시는데 가끔씩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야간 발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건강한 남성은 수면 중에 4회에서 5회 정도 자연스럽게 발기가 일어납니다. 이는 음경 조직의 산소 공급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 이 야간 발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이는 발기부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발기가 없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이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바는 발기부전은 우리 몸의 심혈관계와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조기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은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수행에 대한 불안감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다음번 시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실패로 연결되는 심리적 악순환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혼자만의 고민으로 여기며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더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기부전의 기질적 원인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호르몬 문제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발기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급격히 떨어지면 발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혈액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혈관 문제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의 직경은
고작 0.7mm에 불과합니다. 이는 심장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상당수에서 2에서 3년 후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발기부전이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인 셈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발기부전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혈관과 신경 손상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미세 혈관들이 손상되고 동시에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들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척수 손상이나 기타 신경계 질환 역시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시작된 성적 자극이 음경까지 전달되는 신경 경로가 차단되면 정상적인 발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부 비만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복부 둘레가 90cm를 넘어섭니다.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만성 심부전이나 간질환 환자들에게서도 발기부전이 흔히 나타납니다.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전신의 혈관과 신경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질환들로 인해 복용하게 되는 약물들 중 일부도 발기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질적 원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 기능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40여 년간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을 몇 년간 방치한 후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발기부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성기능 장애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경우 발기부전이 심장마비나 뇌졸중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먼저 나타납니다. 음경의 혈관이 심장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추적 관찰한 결과 발기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60%가 5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58세였던 한 환자분은 발기부전이 있었지만 부끄러워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2년 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되어 있었죠. 발기부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인 셈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발기부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발기가 잘 안 되는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발기 강도가 약해지고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심리적 악순환입니다. 한번 발기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번에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실제로 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악순환 때문에 성적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부부나 커플 사이의 친밀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것이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을 혼자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부나 커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파트너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발기부전을 방치하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업무 능력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신호를 느끼는 순간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의학기술로는 충분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즉 먹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있습니다. 실데나필은 복용 후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반면 타다라필은 효과 지속 시간이 길어서 최대 18시간까지 효과가 이어집니다. 이 약물들의 작용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성적 자극이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성관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약물 흡수가 느려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다른 약물, 기존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구용 약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음경 내자가 주사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우 가는 주사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도 크지 않습니다. 주사 요법의 장점은 경구용 약물보다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음경 해면체에 혈관 확장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발기 강도도 더 좋고 지속 시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정확한 주사 방법을 익혀야 하고 무엇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시행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경에 충격파를 가해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등입니다. 드물게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색깔을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는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혈압 강화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발기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 발기부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발기부전의 원인이라면 혈당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혈관 질환이 원인이라면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고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면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기약만 복용하는 것은 마치 누수가 계속되는 수도관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환자분이 오시면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당뇨, 고지혈증,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심전도나 혈관 초음파 검사도 시행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입니다. 일부 남성분들이 근육 증강이나 체력 향상을 위해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체내 남성 호르몬 생산을 억제시켜서
오히려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구매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대부분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조약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발기약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섞여 있어서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발기부전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정품 의약품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더 큰 손해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기부전 치료가 단순히 증상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숨어있던 다른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기부전 예방과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여 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았고 전체적인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복부 둘레가 90cm를 넘는 분들의 경우 발기부전 발생률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권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발기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발기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골반적인 운동은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간 수축시킨 후 5초간 이완시키는 동작을 하루에 3회, 한 번에 10회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금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흡연자의 발기부전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주 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발기 기능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신경계를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하루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주 2일 이상은 금주하시기를 권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주로 분비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우시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기부전은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발기부전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70세 어르신 한 분은 처음 오실 때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큰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체중을 줄이고 금연 운동을 병행하며
치료를 이어간 결과 6개월 만에 발기 기능이 회복되셨고 표정과 말투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기부전은 결코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더 큰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오늘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날입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부터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까지 작은 행동이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당신의 삶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